예,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시간이라고 들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지루하실 텐데 마지막은 좀 컴팩트하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를 맡은 것은 AI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이라는 주제로 실제로 전라남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 연구진이 용역 과제인데요. 용역을 맡아서 전라남도의 어떤 데이터의 중요성, AI 기반으로 해서 에너지 자립형과 함께 전라남도의 강점을 살린 이런 첨단 농산업 융복합 지구를 조성하기 위한 배경 및 필요성 그리고 사업 추진 체계 및 구체적인 경제성 분석까지 행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예, 목차되고 있고요. 뭐 농업 쪽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이라든가 변화 혁신 같은 경우는 뭐 어제 오늘의 화두가 아닙니다. 한 2010년대 빅데이터라는 빅데이터나 데이터 관련 비즈니스들이 활성화되면서 농산업 분야에서도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은 계속 화두가 되어 왔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농업도 마찬가지로 뭐 여러 앞서 기조 강연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앞으로는 데이터라든가 어떤 현재 전통적인 농업 방식보다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데이터를 활용한 그다음에 그래서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점차 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중요시되는 뭐 농기계, 로봇, 드론, 앱 이런 응용 기술까지 이 농산업 분야에서 지향점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기조의 국정과제도 이런 어떤 디지털 농업이라든가 스마트 농업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고요. 농식부분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그다음에 뭐 디지털 농업 현장 실증 단지 등 계속 스마트팜 쪽에서는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도청도 마찬가지로 도지사 공약으로 농산업을 미래 생명산업을 육성하고 농산업 융복합지구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공약상으로 있었고요. 그것을 이제 구체화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해서 마지막으로 첨단 농산 융복합지구는 농산업 관련 전후방 산업의 R&D, 실증, 적용 확산이 유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본 산업지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예, 농업 실태는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계속 뭐 고령화라든지 농업인구 감소라든지 그러면서 이제 기술에 대한 지향성, 새로운 스마트팜이라든가 어떤 혁신 기술이 점점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조금 여태까지 좀 하드웨어적으로 뭐 스마트팜 혁신밸리라든가 이런 하드웨어 쪽이 강조되었다면 지금 다른 타 산업은 잘 그렇게 되고 있는데 농식품 산업 분야는 아직 조금 소홀하기보다는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데이터를 활용한 어떤 데이터를 기반해서 디지털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서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산업들이 더욱 더 발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거의 모든 농업계에서 인지하고 있는 바입니다. 예, 뭐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우리랑 비슷한 경우가 이제 네덜란드가 되겠죠. 네덜란드 같은 경우 우리랑 면적도 비슷하고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국토 면적이 비슷한데 농업 쪽에서 굉장한 부가가치를 내고 있는 효과적으로 내고 있는 사례로서 뭐 푸드밸리, 그린포트 또는 뭐 많이 회자되고 있는 와게닝엔 대학 같은 이제 뭐 기관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이제 귀감 사례가 되고 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많이 참조를 합니다. 네덜란드 사례들을. 그 외에도 뭐 덴마크, 스위스 이런 쪽의 사례들이 있는데, 예, 그래서 선도 사례 중에서 와게닝엔 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푸드빌리라든가 앞서 이제 네덜란드 그린포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약간 미러링해서 비교해봤습니다. 전남과 함께해서 산학연 연계라든가 교통 인프라, 기후 조건들이 현재 선도 사례 네덜란드에서 주로 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전남에 그대로 대입한다면은 구체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 대학 연계 당연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전남이 아시다시피 혁신 도시에서 많은 공관기관들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AT라든가 크레이, 뭐 농기평, 농어촌 공사 등등. 그래서 유관기관들이 있어서 네덜란드와 유사한 어떤 지리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교통도 여기 전남에는 공항, 항만, 도로, 철도 등이 구비가 되어 있고 기후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국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지자체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포함해서 많은 기관들을 하고 있는데 조금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교한다면 전북과 전남이 상대적으로 좀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각 사업들이 뭐 제목이라든가 이런 건 컨텐츠는 비슷비슷해 보여도 살짝씩 차별성은 있고요. 사업 간 차별성과 보호성은 이걸 좀 직접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그 배경이 전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지금 저희 연구의 화두였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AI 첨단 농산 육복합지구 조성 계획을 보자면은 전남이 그러면 왜 전남이냐? 전남은 알다시피 농도라고 불리고 있죠. 전남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농림업은 전국의 15.9% 정도 되고 2021년 기준으로 GRDP 지역 내 총생산 전년 대비 성장률이 12%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농식품 산업 분야에서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업이라든가 기후 항만들 이런 인프라라든가 어떤 농업기관 혁신도시에 내려와 있는 농식품 산업 관련 혁신기관들이 연계가 잘 될 수 있는 배경이 있고요. 물론 다 좋진 않죠.
예를 들면 첨단 농산업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가 대략 5% 정도로 수도권에 비하면 아직도 열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 배경 인프라라든가 어떤 지역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산학연 협력이라든가 이런 쪽에선 전남이 충분히 강점이 존재한다. 이런 면에서 전남이 좀 주목받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비슷하게 전남권에서 그러면은 뭐 안 하고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전남권에서 대표적으로 광주에서 하고 있는 AI 산업 융합 직접단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포대, 그다음에 지역 대학 중에서 순천대, 전남대, 농업기술원 등등이 여전히 스마트팜을 필두로 해서 이런 어떤 데이터 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약을 말씀드리자면은 기본 개념은 첨단 AI 융복합지구를 갖다가 전남에 이제 신설될 것은 기본 개념은 에너지 자립형이다. 실제로 이 전남이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선두에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은 에너지 자립형을 하되 혁신 방안으로는 AI 빅데이터, 또 AI냐 아니면 빅데이터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대개 농식품부도 마찬가지고 각각의 농식품 산업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분절적으로 그때 유행을 타서 한 것을 그것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좀 분절적으로 왔는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좀 대규모로 할 필요가 있다. 또 어떤 규모의 경제성을 살릴 필요가 있어서 이런 융복합지구를 고안하게 되었고요. 운영 방식은 상하양식, 그다음에 스타트업 창업 육성, 그리고 특이한 또 차별성 있는 것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이런 것을 갖다 테스트 단지라든가 실증 단지들을 갖다가 함께 구성하는 지구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 지구가 고안되게 되었습니다. 예, 해서 비전 목표, 그다음에 실제 실천 사례라든가 어떤 추진 방안은 화면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크게는 이게 지금 뒤에도 설명해 드리겠지만 단계별로 총 1, 2, 3단 1단계에서 3단계 도입, 그다음에 성장, 그다음에 고도화 단계까지 이르기까지 먼저 제일 처음에 시발점이 될 것은 이제 빅데이터 센터입니다. 빅데이터 센터와 그다음에 그것을 컨트롤 타워로서 국립첨단농산업진흥원, 아직 이름이 정해진 건 아니고 가안인데 국립첨단농산업진흥원과 함께 빅데이터 센터 이게 총괄을 맡는다면 이것은 실제 데이터를 관리하고 플랫폼이라든가 어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정말 실증 단지로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를 갖다가 가능하게 하는 그런 것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시험 실증 인증까지 이 지구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감을 짜고 있고요. 해서 첨단 농산업으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구 조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거의 여기에 집약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추진 계획이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있고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확산 단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빨간색의 1단계를 보시면은 이게 명칭이 에너지 자립형의 화두인데 에너지 자립형 농산업 신재생 에너지 융합 실증 단지를 필두로 이것은 이제 만약에 에너지 자립을 강조한다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두 가지 한국 농산업 빅데이터 센터와 그리고 AI 첨단 농산업진흥원 컨트롤 타워인 이 두 개 합쳐서 에너지 자립형까지 이 세 개가 1단계에 해당하는 조성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는 연달아서 핑크색으로 표시된 R&D 기관, 민간 연구소, 산융학 캠퍼스, 결국은 인력이라든가 어떤 교육기관, 대학 이런 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캠퍼스까지 하는 것이 핑크빛으로 되어 있는 2단계입니다. 나머지 3단계는 실제 테스트라든가 실증 단지가 가능한 소재, 부품, 장비 단지 요 세 개가 배후로 깔릴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확산 단계에서는 인공지능 디지털 체험관이라든가 디지털 팜랜드, 그다음에 타운, 그다음에 자동 물류센터 이런 것들이 지금 고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한 번에 다 되는 것은 아니고 한 2031년 정도까지 현재 2024년부터 만약에 사업이 들어간다면 7년, 장기적으로 30년대 초까지는 아마 완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떻게 쓰이냐? 이 지구라고 표시된 것이 여기에 들어설 AI 융복합 산업단지 지구이고 전남 내에 있는 혁신밸리라든가 연구기관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실증센터와 연계 방안을 도식한 것입니다. 네, 추진 방안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립첨단농산업진흥원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농산업 빅데이터 센터는 흔히 알고 있는 데이터 센터가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맞는데 기존의 어떤 빅데이터 센터가 그냥 규모라든가 어떤 데이터 그냥 분절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모아놓기만 했다면 여기서는 소재, 부품, 장비 등 실제 농업 첨단 산업에 관련된 데이터를 화두로 거의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집적을 시키는데 더욱더 고도화시키고 좀 나올 수 있는 소재, 부품, 장비 같은 그런 어떤 농업 관련 소부장 사업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실제 소비자들한테 플랫폼을 구축해서 유통 플랫폼을 구축해서 전파 확산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차별성을 본다면은 현재는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를 단순 수집 제공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하드웨어 측면에서 물론 공통되는 것이 있지만 점점 나아가는 것은 소프트웨어 측면에 있어서 기존의 데이터와 함께 소재 부품 장비 등 그다음에 말씀드린 유통 플랫폼을 해서 이런 어떤 실증 소비자나 뭐 이게 꼭 국내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우리나라 농기자재 산업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예, 유통 플랫폼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내수 시장뿐만이 아니라 국외 농기자재 우리나라 이제 농기계라든가 중고 농기계들이 많이 팔리고 있고 해외도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 기반에서 한다면 점점 더 그 사업을 고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저희의 보관입니다. 예, 말씀드렸다시피 소재 부품 장비에 있어서도 실증 단지 시제품 상용화, 현장 적용까지 한꺼번에 고려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AI 로봇에서 개발 목표는 현재 이게 낮은 수준부터 높은 수준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각 분야에 대해서 이 선행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 기술이 자율주행이나 AI 로봇에 대해서 현재 어느 수준이냐 대략 이 정도에 있다고 보고 아직 높은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나마 스마트팜이라든가 지능형 농기가 조금 보통 이상 수준이지만 아직은 조금 미진한 상태이고 본 융복합지구를 통해서 높은 수준으로까지 도달하는 것이 현재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예, 거의 다 됐는데요. 경제성 분석, 거두절비하고 산업단지는 한 70만 평 규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팜랜드, 아까 확산 단계에 있는 디지털 팜랜드가 한 30만 평 정도, 규모가 좀 큽니다. 합계해가지고 1조 3,105억 원 정도, 1조 3천억 원 가량이 들어갈 것 같고 국비 45%, 지방비 44%, 그리고 민자 11%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뢰에 이렇게 들어가면 비용 측면뿐만 아니라 편익까지 고려해서 BC 분석을 하겠지요. BC 분석은 현재 첨단농식품진흥원 같은 경우는 컨트롤 타워가 제외하고 거기서 나오는 빅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유지될 데이터 산업이라든가 데이터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이런 것들에 관련된 산업과 말씀드린 소부장 단지, 확산 단계에 있는 소부장 단지까지 합해서 편익을 저희가 창출하였고요. 7개의 사업들, 뭐 정보 서비스업, 자재, 기계, 생산 등등에 관련된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7겹정을 적용했을 때 결론적으로 BC 레이시오는 1.39, 1이 넘어가면 이제 편익이 발생한다는 소리입니다. BC 레이시오는 1.39로 추산되었고 할인율은 미래에 발생될 편익까지 계산하기 때문에 할인율을 적용했고요. 최종적으로 편익은 1조 죄송합니다. 예, 편익은 대략 1조 4,624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들어간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1조 3,105억 원에다가 할인율 적용해서 1조 516억 원이었고요. 결론적으로 이 편익을 비용으로 나누면 대략 1.39로 경제성은 충분히 보장될 것이다 하는 게 저희 연구진의 도출 결과입니다. 예, 추가적으로 지역 간 산업 연관 모형, 산업 연관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에 따르면 지역 경제 파급 효과는 대략 60-70%가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다고 예측이 되고 전국적으로는 생산 유발 효과가 약 2조 4,503억 원, 취업 유발 효과로는 약 15,796명의 신종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사업 시행 방안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것만 잠깐 말씀드리면은 단계가 2024년을 필두로 해서 대략 2031년 또는 이후까지 확산 단계까지 각 단계 핵심 시설 구축 조성, 연계 시설, 지구사업 운영 및 확산 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예,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해서는 뭐 대학과 연계해서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것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기업에서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27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첨단 농산업 현재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사업체들과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돈입니다. 돈, 금융지원을 1위로 꼽았고 그다음에 기술, 경영, 교육, 인프라 순으로 했는데 금융지원 중에서도 지원금 지급이 가장 시급하다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답변이었습니다. 해서 만약에 이것이 실현화되고 추후에 민자 유치를 한다든가 앞으로 어떤 기업들을 결국은 이제 아무리 만들어놔도 크게 만들어놔도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인센티브 일종의 인센티브 유도책으로서 세제 감면 및 보조금 지원이 될 것 같고 금융 지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해외 연구기관 및 기업 유치를 위해서 생활 여건 아까 왜 스마트 단지가 이 융복합지구가 생기면 뒤에 타운이 생기는 것처럼 거기에 대한 어떤 국제학교라든가 이런 쪽도 고려가 함께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저희의 제언이었습니다. 요약하면은 입지 분석은 전남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농도로서의 역할이 있고
그래서 사업비는 대략 약 1조 3,105억 원이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BC 분석은 경제적 편익이 착공이 끝나고 나서 2031년부터 경제적 편익을 계산할 때 대략 BC 레이쇼는 2031년부터 경제적 편익이 창출될 경우 대략 1.39로 충분히 경제성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파급 효과는 전남에서 전국 단위 아까 2조 단위에서 60~70%가 전남에서 발생하고 취업 유발 효과는 약 11,077명이 될 것이다. 라고 추산되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큰 그림이고요. 말씀드린 AI 첨단 농산 육박업 지구 안에 이제 진흥원과 빅데이터 센터가 두 축이 될 것이고 이 컨트롤 타워에서 여기서 생성된 데이터가 결국 대학, 그다음에 현장, 농업 생산 현장이 되겠죠. 그다음에 뒤에 확산 단계의 일을 소부장에서 이제 그 실제 부품 단지라든가 이런 기업들, 자재 기업들에 대해서 이 데이터들이 유통이 되고 이 데이터들을 통해서 어떤 이 첨단 농산업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이 지구에 충분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유사 사례인데요. 네덜란드의 몬스터 지역인 경우인데 아까 조감도를 표절한 것은 아니고 조감도랑 조금 비슷한 것을 보실 텐데 이것이 이제 온실 단지입니다. 네덜란드가 이제 온실이 화해 쪽이 유명하다 보니까 온실 단지인데 그 뒤에 주거 단지,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 확산 단지에 들어가는 그 주거 단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초국적 기업이죠. 네덜란드 초국적 기업인데 첨단 농산업 기업으로 쿠보 그룹이 여기 위치하고 있고, 나머지 물류 단지, 그다음에 관련 대학교들, 그다음에 월드홀티 센터, 그다음에 여기에 아까 항만 쪽으로 봤을 때 가까운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걸 수출로 한다면은 항과 인접돼 있다. 이런 것을 고려하는 것이 저희 전남 쪽이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전남의 뭐 항만이라든가 어떤 대학이라든가 연계라든가 어떤 농업 현장에서의 어떤 집적도는 전남이 충분히 강점이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